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7장 반복문의 5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while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반복문에는 지난 그 4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for문도 있지만 whil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while문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이런 겁니다. 제가 포문을 할 때 처음에 예시로 아마 이런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for i in range 5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해볼까요? 스쿼트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cc를 하면은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스쿼트 1, 2, 3, 4, 5회 cc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스쿼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횟수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그만둬야지 라는 식으로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몇 번 하면 힘들어질지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꿉니다. 일단 여기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for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은 반복 횟수를 모를 때 또는 정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while이 되겠습니다. 자, while은 이 똑같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힘들면 그만둬야지 라고 말씀드렸죠. 자, 힘들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태미나가 있고요. 스태미나가 한 15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한 번 할 때마다 스태미나가 30 빠진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스태미나가 힘들면 그만둔다니까, 스태미나가 남아있는 동안에 0보다 크다고 하죠.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태미나 요거를, 자, 프린트 일단 똑같이 써볼게요. 이거랑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미나가 3이 빠져야죠. 그러니까 스태미나 되게 귀찮네요. 네, 이렇게 쓸게요. 3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 i가 뭔가 그 주황색 줄이 들어왔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코드에는 i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i를 이렇게 써줄게요. 1로 써주겠습니다. 자, 이 코드 일단 돌려볼게요. i가 없으니까 i 만들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6번 돌았고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자, i가 1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회니까 처음에 2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돕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i 플러스 1, i가 지금 안 바뀌었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는 i 플러스 1.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그냥 i 회 실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i는 1이고요. 스태미나는 15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while은 영어에서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죠.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되게 옛날 영화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나이가 적진 않죠. 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영화 원제목이 While You Are Sleeping 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스태미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이걸 실시해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while 이 뒤에 조건이 만족한다면 밑에 것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for은 잘 보세요. 자, for는 이 i를 range 5에서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아래 것을 실행을 했죠. 여기 들여쓰기 된 부분을 실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for문은 반복 횟수가 딱 이 뒤에 나오는 이터러블의 길이로 정해집니다. 자, while은 모릅니다. 이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 번 반복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한번 볼까요? 처음에 15죠? 그렇죠? 15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실행합니다. 프린트 합니다. 스태미나에서 3 빼요. 그러면은 12가 됐죠? 그러니까 한 번 실행하고 15에서 한 번 실행하고 1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돕니다. 12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3 뺍니다. 9 됐죠? 자, 또 6 돼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6이 되고, 또 한 번 하고 3이 되고, 또 한 번 하고 0이 됩니다. 그렇죠? 0이 된 다음에 올라가니까 0은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맞죠? 그렇죠? 스쿼트 실시합니다. 여기서 3 빼면은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이제는 이 부분이 true가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true가 아니네? 그러면은 밑에 걸 무시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while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몇 번 돌았죠? 자, 15일 때 돌았고, 그 다음에 12일 때 돌았고, 9일 때 돌았고, 6일 때 돌았고, 3일 때 돌았고, 그 다음에 0일 때 돌았죠? 0일 때 프린트를 하고 스태미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총 6번이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while문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긴 할 건데 while문 작성할 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뒤에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자, while은 이 부분이 참일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헷갈릴 것 같죠? 실제로 하다 보면은 종종 헷갈립니다. 이건 뒤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뭐 간단한 예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되죠. 이번엔 제가, 슈도코드 정도로만 써볼게요. 실제로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법한 그런 사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슈도코드니까 우리말로 써볼게요. 이렇게 주석을 해서 쓰겠습니다. 물 탱크의 수위가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임계점보다 낮은 임계점보다 이렇게 쓸게요. 임계점을 넘었는가?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슈도코드를 그냥 아무거나 쓰고 슈도코드 이렇게 쓸게요. 물을 계속 틀어둔다. 물을 계속 넣는다. 탱크에 물을 계속 넣는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탱크의 수위가 임계점을 넘지 않았으면은 탱크에 물을 계속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를 열어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그냥 뭐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그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로 그냥 놔둔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뭐 워터 레벨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비교 연산자를 써야겠죠? 스레숄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부등호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등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5초 시간을 드릴게요.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뭐 등호는 있든 말든 그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넘었는가를 판단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위에서 했던 말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워터 레벨이 스레숄드를 넘었으면 물을 계속 넣어라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아직 스레숄드를 넘지 않았을 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부등호의 방향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태는 지금 Y문의 형태는 보시면은 for문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for 여기 반복 횟수 지정해주고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올 건지 지정을 해준 다음에 들여쓰기 된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자, while은 조금 다르죠? while이라는 키워드 뒤에
어떤 조건문이 나오고, 여기 콜론으로 끝나는 거 똑같아요. 조건문이 나오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은 이 부분을 실행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하면서 살짝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자, 스태미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을 한다면 이 두 줄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실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들여쓰기 된 게 아니니까. 들여쓰기 된 부분을 반복한다. 들여쓰기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코드를 짜볼 거냐면은 이런 코드를 짜볼게요. 제가 아마도 오늘 그 다음에 혹시 길어지면은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까지 이 코드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커피숍을 여러분이 운영을 할 건데 커피 재료가 남아있는 동안 주문을 받겠습니다. 자, 처음에 재고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21잔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저기 시드를 고정하고 할게요. 그래야 조금 그 반복해서 보여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넘파일을 안 가져왔죠. 파일을 가져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드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난수는 똑같은 난수들이 나올 거예요. 자, while 재료가 남아있는 동안이니까 자, 스탁이 0이면 커피를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탁이 0보다 큰 동안에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을 거예요. 주문을 제가 정수로 받겠습니다. 난수 정수로 받겠습니다. 자, 한 번에 4잔까지, 한 잔에서 4잔까지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한 잔에서 4잔까지 주문 받는 거예요. 자, 주문 받았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만듭니다. 커피를 만들었다 치고 스탁에서 주문을 빼야죠. 뺍니다. 그리고 이것도 써줄까요? 자, 프린트 F 이렇게 쓸게요. 오더에 지금 커피 주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난 판매, 그 다음에 재고, 난 남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코드를 볼까요? 자, 스탁이 남아 그 0보다 크다면, 재료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 주문을 받고요. 주문 받은 만큼 커피 팔고 스탁에서 오더만큼을 빼고 몇 잔 팔고 몇 잔 남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럼 오더만큼 스탁에서 빠졌겠죠? 다시 확인합니다. 또 주문 받고 팔고 돌아가고 주문 받고 팔고 스탁은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가 스탁이 0보다 그러니까 0보다 크지 않으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은 이걸 그만두겠죠. 자,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21잔이었는데 3잔 팔고 18잔 남았고 4잔 팔고 14잔 남았고 잘 되는 것 같죠? 자, 마지막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어떻게 그 수정을 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 while 문이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하는 실수, 이 뒤에 있는 것이 참일 때 실행하는 거예요. 거시일 때 실행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는 조건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틀리는 거 되게 많이 봐서 그래요. 이거 해볼까요? 자, 입력받은 수까지 1부터 입력받은 수까지 모든 7의 배수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를 하나 받을게요. 인트를 해야 되죠. 인풋, 자, 자연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만약에 조금 코드 짤 때 처음에 헷갈린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적당 숫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넘에다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걸 while문을 써서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그 똑같은 걸 for문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while 어떤 그 숫자를 쓰겠습니다. 자, 숫자가 30이 아니라 num이라고 써야겠죠? 자, nu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i를, 자, 7의 배수니까 i를 7로 나눈 나머지가 if 7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프린트 i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자, 지금 뭐가 빠졌죠? i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를 1부터 조계열을 하고, 자, i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i는 i 더하기 1을 써야 돼요. 자, 어디다 써야 될까요? i는 i 더하기 1을 써야 됩니다. 어디서 써야 될까요? 자, 여기다 쓰면은 while문이 도는 동안에 이걸 증가 안 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쓰면은 7의 배수일 때만 i를 증가시키죠? 자, 처음에 1입니다. 1은 7의 배수가 아니죠? 증가 안 시켜요. 돌아갑니다. 조금은 만족하나요? 조금은 만족하죠? 자, 7의 배수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i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i를 어디에서 증가시켜야 되냐면 여기에서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i가 7의 배수든 아니든 i는 증가시켜야죠.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잘 나오죠? 예, 잘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연수 하나 입력하세요. 55 해볼까요? 그러면은 49까지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요 위치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런 예시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값을 양수 값을 입력받아서 로그 값을 출력함. 그런데 양수가 아니면 다시 입력을 받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수학적으로는 음수에 대한 로그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입력을 받겠습니다. 플롯을 하나 받을게요. 양의 실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로그 값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언제 출력을 해야 되죠? 자, 일단 이거부터 씁시다. 자, 프린트 np 로그 x 이거부터 쓸게요. 자, 이 코드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자, 양의 실수 하나 입력하세요. 뭐 10 해볼까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수가 아니면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묻는 것을 2주를 지금 반복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반복하고 싶은 거니까 반복하고 싶은 내용을 while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라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거 언제 물어봐야 되죠? 언제 다시 물어봐야 되죠? 이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죠? 이럴 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이 거짓이 된다는 것은 x가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로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양의 실수를 입력하세요. 0 하면은 양의 실수라고요. 마이너스 1 양의 실수라고요. 알았어. 2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치 해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이 값 계산하는 거. 자, 연로그의 밑 2를 어떻게 계산했었죠? 1 나누기 0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1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2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3 팩토리얼 더하기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요거 잠깐만요. 제가 팩토리얼을 쓸 거기 때문에 s를 인풋을 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예전에 우리 뽀문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요거 뽀문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항을 더 할지를 우리가 정해 놓고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수치 해석을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볼 거냐면은 내가 원하는 값 이하로 차이가 작아질 때를 아마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뭐 수치 해석은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값, 자, 지금 제가 말한 자, 포문에서는 이렇게 써볼게요. 포문에서는 몇 개의 항을 더 할지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런데 while문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오차가 어떤 값 이하로 작아질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사족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오차가 얼마인지 알면은 사실은 그 죄송합니다. 오차가 얼마인지 안다는 거는 우리가 참값을 이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조금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값을 모를 때 쓰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업데이트가 얼마나 작게 되냐,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값이 얼마 이하면은 그만둔다. 그런 또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일단 지금은 while문 연습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값 이하로 작아질 때까지 계속 오차가.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 거냐면은 일단 2를 제가 0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while 뭐라고 쓰고, 그리고 자 2는 2 더하기 1 나누기 매스 팩토리얼 i라고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i 증가시켜야 됩니다. i 증가시켜야 돼요. 그런데 i가 없네요. i 초기 값을 만듭시다. 자, 초기값 0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0 팩토리얼 더하고 1, i에다가 1 더하고 1 팩토리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while문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0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고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는 가요. 그런데 자, 언젠가 빠져나와야죠. 자, 이걸 언제라고 쓸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참값을 어떻게 쓸까요? 에러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에러를 여기서 계산한 이 값 빼기 np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일단 써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에러가, 자, 여기 부등호도 모른다고 칠게요. 부등호. 그리고 자, 어떤 값 이하로 작아질 때까지. 자, 실제 참값 이에 충분히 작아지길 원하는 거니까 0.000001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우리에게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죠? 1, 2, 마이너스 7 정도로 합시다. 자, 여기 부등호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 언제 계속해야 되죠? 에러가 내가 원하는 값보다 클 때 계속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까지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조금 보기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도 2는 여기다가 2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에러는 에러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횟수도 쓸게요. 반복 횟수는 여기 앞에다가 먼저 쓸게요. i는 i를 쓰겠습니다. 자, 요거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에러가 떴죠? 그렇죠? 왜냐면 자, 제가 지금 그 별 생각 없이 그냥 코드를 한번 짜본 거예요. 자, 에러가 떴습니다. 자, 에러 왜 떴죠? 에러를 여기 있긴 한데 처음에 while문에 진입할 때 에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의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큰 값, 10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처음엔 잘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종료돼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에러가 마이너스 1.7이 나왔죠? 마이너스 1.7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절대값을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제가 원했던 겁니다. 자, 1 나누기 0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나누기 1 팩토리얼 더한 거, 1 나누기 2 팩토리얼 더한 거, 1 나누기 3 팩토리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보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자리를 조금 맞춰줄게요. 요거 포매팅 ed라고 써주고, 여기는 5f 정도로 할까요? 여기도 5f로 할게요. 5f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잘못됐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짜고자 했던 그런 코드.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여러분이 잘 그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1-7도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톨러런스를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여기만 건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안 건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톨러런스를 여기다 직접 썼다. 그러면은 톨러런스를 내가 처음에 10-7승으로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거 10-7승으로 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10-10승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코드가 한 뭐 100줄 1000줄 됩니다.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거 찾아서 바꿔야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사용자가 바꿀 가능성이 있는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몰아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 복리 계산 문제 해볼게요. 자, 원금 100만원, 월 이율입니다. 0.3%. 그 다음에 목표 금액 110만원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이 소요되는가? 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귀찮아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자, 원금은 100만원이고요. 그냥 10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월 이율은 0.3%니까 100으로 나눠야죠. 그리고 자, 목표는 110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원금으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필요한 내용은 다 썼습니다. 요 잔금이 목표를 넘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계속해야 되죠? 자, while 뒤에 뭐라고 써야 되죠? 잔금이 아직 잔금이 목표보다 작을 때 계속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잔금 곱하기 1 더하기 원리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달 지날 때마다 월 이율만큼 이자가 붙겠죠. 잔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빠져나왔다면은 잔금이 110을 넘었어야겠죠. 프린트 잔금 해보겠습니다. 110 넘게 잘 나왔네요. 그런데 몇 개월이 소요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게 없네요. 개월수를 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자가 붙었죠? 이자가 붙은 후에 제가 개월수를 1을 증가시킬게요. 여기다가 개월수랑 잔금을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32개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잘 볼게요. 자, 32개월 32번째 이자가 붙었을 때 32가 된 이후에 잔금이 목표를 넘어서 빠져나온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32개월 후에 잔금이 110만 원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while문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while 뒤에 들어간 이 조건문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